자, 여러분 이제 고1 때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이잖아. 항상 출제가 되고. 자, 이거 내신 전반적으로 얘기를 쭉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도 이미 사실 영상에서 수도 없이 잡았기 때문에 그건 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자, 중세국어에서 어두자원군 있죠. 잘 들어, 얘들아. 평가원에서는 그냥 어두자원군으로 퉁쳐버립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고 100% 맞다라고 얘기할 만한 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너무 의견이 각자 다르고 너무나 세. 그런데 내가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 수업을 들었느냐, 전공을 뭘 했냐에 따라서 선생님마다 딱 서 있으신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다른데 문제는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그걸 그 디테일을 잡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강고 막 다 써놓으시고 XX가 진짜 절반 이상이야. 왜? 그게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건 선생님들께서 아시거든. 근데 어떤 학교는 그 디테일을 또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학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센요고 기준으로인데 시옷계열과 시옷계열이 아닌 걸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센요고 같은 경우에는 시옷계열을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 얘가 된소리라고 얘기하셔. 시옷계열이 아닌 애들이 된소리가 아니다. 뭐 어두자원군 이렇게 나누셨던 거 맞고, 또는 어떤 학교는 시옷계열하고 비읍계열을 나누고 뭐 비읍 디귿 계열을 나누고 막 여러 가지 분류 기준, 네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어. 해강고가 네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이 분류 기준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 우리가 3년 동안 쭉 끌고 갈 거는 이 관점, 왼쪽 관점이야. 근데 내신 대비로 끌고 갈 관점은 당연히 이쪽 관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무조건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 문법은 특히 중세국 문법은 디테일이 너무 다르니까 이건 학교별로 저랑 직종 보강을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지?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얘들아. 이건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들이고. 자, 그러면 중세국어에서 큰 틀을 잡아보면 무조건 출제된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 자음과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 체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 당연한 얘기지만 초성자가 있을 거고 중성자가 있을 거고 종성자가 있었을 거야. 자, 얘들아,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메타데이터 뭘 묻겠어? 제자 원리를 물어요. 두 번째, 종류를 물어요. 세 번째, 규칙을 물어요. 자, 예를 들면, 자, 규칙을 중성자를 가지고 오자면 모음조어가 있겠죠. 맞니? 자, 두 번째, 제자 원리가 있다면 이런 거야. 자, 일단은 초성자의 기본 제자 원리는 뭐야? 상형이야. 그럼 기역, 그 했을 때 혀 모양, 느 했을 때 혀 모양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느에다가 뭐를 하나 더해. 기역에다 뭐를 하나 더했더니 뭐가 되니? 얘가 됐어. 니은에다 하나 더했더니 뭐가 됐어? 얘가 됐어. 여기 하나 더했더니 뭐가 돼? 얘가 돼. 미음에다가 위쪽에 두 개 더해주니까 얘가 돼. 미음에다가 더해, 뭐 이걸 뭐라 그러니? 가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형체 자체가 바뀐다, 이체자라고 하죠. 이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의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 관련해가지고 기본이 뭐야? 천지인이고 천지인을 조합해서 만들지. 됐니? 그럼 천지인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자, 한 번 나오면 뭐라 그래? 초출자야. 예를 들면 천지인이야. 그런데 대신 인, 중성모음에다가 이쪽에 중성모음에다가 위쪽에 천을 놔뒀어. 그럼 위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양성모음이거든요. 그럼 봐. 얘는 천이 한 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초출자라고 하고, 여기에 한 번 더 써주게 되면 당연히 재출자야. 그런데 초출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발음 기간을 한 번 가지고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단모음이야. 그리고 재출자는 이중모음이 돼요. 그럼 봐봐. 단모음 체계와 이중모음 체계를 또 분류할 수 있는데 내가 빨간색 써준 건 뭐야? 학교별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관련된 개념들 자체도 학교마다 디테일이 너무 다르니까 이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봐라. 여기는 자음 모음을 다뤄. 봐봐. 우리 현대국어 문법 체계랑 똑같아. 현대국어 문법 체계에서 우리가 첫 단원으로, 언어 말고 첫 단어로 배우는 게 뭐니? 의문단원이지. 그 의문단원은 결국에는 자음 모음이지. 그러니까 중세국어도 똑같아. 현대국어의 의문단어처럼 자음 모음으로 먼저 체계를 갖고 가는 거야. 됐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규칙이 복잡해요. 그리고 우린 이미 초등학교 잼민이 때, 유치부 잼민이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그때 것부터 다 끄집어서 설명을 하니까 내용 디테일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건 학교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문하면 이제 뭐 할 차례야?
단어할 차례죠. 형태소 할 차례죠. 그럼 단어라는 건 여러분 품사체계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나 조사가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왜 조사 종류가 많았을까? 첫 번째는 이거야. 모음조화 때문이야. 그래서 모음조화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거지. 무슨 차이인지 아니? 얘는 양성모음 계열과 어울려 쓰일 때잖아. 얘는 음성모음 계열과 어울려 쓰일 때잖아. 맞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음조화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야? 얘네는 형태 조건도 되게 중요했어요. 형태 조건 아시다시피 형태론적 환경. 즉 앞쪽에 체언이냐 뭐냐 이거에 따라 또 너무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국어엔 없어졌는데 고경이 뭐니? 명사가 형태를 활용하는, 명사 형태가 바뀌는 게 고경이라고 배우셨잖아. 이 맞니? 그 다음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죠. 히읗 종성체언이라든지. 그래서 품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역 고경이나 히읗 종성체언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학교마다 디테일이 너무 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쭉 쓰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보이셔야죠. 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 기준을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념 과목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체계야. 이 체계 놓치면 그냥 작살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는 뭐냐? 음운 단위. 두 번째는 뭐야? 단어 또는 형태 단위. 세 번째는 뭐야? 그 이상의 단위니까 문장 단위.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맥락적인 부분인데 이제 문법 요소 단위야. 그리고 원래는 담화까지 가야 되는데 담화 내시는 선생님들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다. 근데 요즘 수능 킬러가 거의 담화에서 다 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차근차근의 체계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이걸 현대국어로 보나 중세국어로 보나 틀이 만들어지셔야 돼. 자, 어떻게? 여러분의 백지복습을 통해서. 그 백지복습을 어떻게 한다? 학교 내신 필기를 바탕으로 본다. 아시겠어? 그래서 학교 내신 필기를 바탕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머리를 거쳐서 다시 한번 재구성, 재구조하셔야 돼. 우리 평가원 이번 수능 첫 지문에 있는 것처럼 밑줄 치라. 근데 밑줄 그냥 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재구성해서 쳐라. 즉 밑줄을 쳐라. 풀이 과정을 적어라. 제가 학교 내신 필기를 다시 써라. 풀이 과정을 다시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셔라?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음운에 관련된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음, 모음이라고 해서 초성, 중성, 종성의 뭐라고? 제자 원리어. 그 다음에 종류를 막 나눠 놓죠. 그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 지금은 수능, 치조음, 그런데 여기는 치음, 아음 이런 식으로 현대국어 다른 특징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표까지 때려 외우는지 아닌지는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여쭤보셔야 돼. 이해되셨어? 그래서 이 표를 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디테일로 공부하셔야 되는지는 학교 선생님 견해마다 다르니까 프린트 들고 가셔서 이 자음표 같은 거 다 붙드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셔. 선생님 여기까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제자 원리의 종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규칙성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미 수업은 끝났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디테일을 일단 목요일에 해강고랑 센텀여고 수업이 있어서 잡아드렸고 지금 이제 학교가 좀 그래도 내가 감당 가능한 학교 숫자야. 근데 지금 고3 수업이 빠져서 제 수업이 절반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절반 백수가 됐어요. 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같이 정리해야지. 그래서 학교마다 직접 보강해 드릴 거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음모음을 다뤘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단어 형태인데 제부분을 뭘 다룬다? 조사가 되게 특이해. 그 다음에 명사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다? 기역 고경이 있고 히읗 종성체언이 있다. 이것도 자세히 다루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네 번째는 뭐니 이제? 그렇죠. 훈민정음이라든지 또 수학원이라든지 또 용비어천가라든지 보는 이유가 뭐겠어? 결국엔 여러분 단어나 문장의 형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중요한 거냐면 적용 예시라서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 적용 예시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 푸시면서 모르시는 건 좀 물어보시고 학교마다 역시 디테일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니 그 부분은 저한테 요청하셔가지고 정리해 보시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담화 요소 파트들인데 다시 담화가 있고 문법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자. 자, 선생님 저희 문법 요소 시험범위 아닌데요. 그냥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 파트도 그렇고 여기를 자꾸 놓치는 게 너무 아쉽고 어차피 여러분이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세국어만 다루든 어쨌든 자, 잘 들어 얘들아. 일단 문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뭘 다루니?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다루잖아. 그럼 구성 요소는 다들 알다시피 주성분, 보조성분 또는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성분 틀을 다 아실 거고 주어, 목적어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정리하시되 혹시나 이게 약한 친구들은 요청을 좀 하시고 보충 영상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 있는 거 우다다 쓸 수 있을 때까지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겠고
됐니? 두 번째는 그 구성 요소들이 하나가 보일 때가 있고 두 개 이상이 보일 때가 있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혼문장과 겹문장의 구조가 있을 거고 겹문장도 마찬가지 이어진 문장이 있을 거고 종속된 문장이 있을 거야. 그럼 종속된 경우도 뭐가 있겠어? 아는 애들이 있고 안긴 애들이 있겠지. 자, 그럼 결국에는 이 구조 분석인데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 안 내신대요. 아니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문장만 가지고 예문을 만드냐? 어떻게 혼문장만 가지고 문제를 만드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선생님 저희 문장 안 내고 문법 요소만 낸대. 아니면 문장을 내더라도 여기 안 내신대요. 잘 들어야 돼. 안 내시는 건 맞는데 이게 분석이 안 돼. 문제를 다른 문제를 못 푼다니까. 혼문장만 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만들고 혼문장만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그 혼문장만 볼 줄 아는 애들이 어떻게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구조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 묻는 거를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분석이 좀 필요한데 이 분석은 제가 예시로 몇 번이나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예시도 스스로 분석해서 오셔야 되고 그래서 클리닉 때 이걸 들고 오셔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봐서 수업 시간 어느 정도 깊이로 정리해드릴지를 결정할 거니까. 되셨죠? 자, 그 문법 요소도 이제 5가지가 있지. 첫 번째 종결 표현이야. 여러분, 그 종결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평서, 의문, 명령 등등 해가지고 표 그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쓰셔야 돼요. 제발 좀. 그리고 각각의 정의도 다시 한번 써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종결 표현이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니? 높임 표현이야. 이것도 좀 써주셔야 돼. 높임의 종류 몇 가지 있니?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었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보고 그냥 우다다 써야 돼. 그 정도 레벨은 돼야 시험 준비가 됐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이 미분법 공식을 보고 푸는 게 시험 준비가 된 상태인 거니?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공식이고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야. 외우는 건 별거 없어. 반복하시고 문제 나올 때마다 인출할 때마다 연습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언급할 때마다 쓰시면 돼. 자, 세 번째 뭐가 있니? 사동피동이 있죠. 자, 사동피동도 제가 수업 시간 몇 번이나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건 좀 비유라 보지만 필요하다면 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손을 우다다 다 쓰셔야 돼. 사동의 정의, 피동의 정의, 실현의 방법들, 문장 구조, 문법 구조 어떻게 바뀌는 건지 문제를 적용했더니 틀렸네? 그럼 가져오셔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보셔야 돼. 자, 네 번째 뭐가 있니? 시제표현.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부정표현. 그리고 보통 끝인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 부정표현 같은 데서 중의성이 나와. 근데 중의성 해달라고 해놔 얘가 집에 가버렸네. 대단하지 않냐? 그거 기억 다 하고 있는 거? 방 한 명 갔잖아. 이제 다른 학원 수업이 있었겠죠. 근데 중의성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고 중의성은 당연한 얘기지만 왜 중의성이 생길 수밖에 없냐? 우리나라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야? 어순을 조정해주면 돼. 두 번째는 뭐야? 영어에는 봐봐. 시제 같은 경우에 12개 넘잖아. 여러분 배우는 건 12개잖아. 현재, 과거, 미래에다가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근데 봐. 현재 완료 과거도 있죠. 현재 완료 계속도 있죠. 현재 완료 완료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12개가 넘어. 그래서 수능에서 원래 9개만 내게 되어 있어. 이쯤 얘기할게. 내가 지금 영어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그러면 여러분 어순도 중요한데 지금처럼 영어는 시제를 표현하기엔 조동사라든지 그걸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위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 바꿔 얘기하면 뭐야? 국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뭔가 정보를 좀 돼. 그래서 추가 정보를 줘서 단어가 됐든 조사가 됐든 뭐를 됐든 어순을 바꾸거나 추가 정보를 줘가지고 이 중의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중의성이라는 게 뭐야? 정보가 불충분해 생기는 문제 아니야. 정보를 충분하게 주면 되잖아. 애들아 주사위 굴렸다. 1부터 6가지 용어가 있어. 애들아 주사위 굴렸다. 2의 배수가 나오더라. 좁혀지잖아. 그러니까 디테일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중의성은 줄어들어. 확률은 줄어들어. 그래 디테일을 주게 되면 중의성이 줄어들게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순을 바꾸거나 추가 정보를 주는 디테일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한다. 자, 이반은 이 정도 큰 틀 잡으셔도 이해가 다 되실 거고 대신에 문제 디테일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내가 이번에는 꼼꼼하게 같이 봐드릴게요. 시간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정리야. 자, 선생님 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여기까지 되셨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문법 문제 봐오셨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거에서 나와. 자, 그런데 제가 문법을 2개를 드렸을 거야. 공호권을 맨날 프린트해서 10번도 넘게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고1리 교육청을 변형해서 내셔. 고1리 교육청 통합본을 제가 수능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줬을 거야. 그래서 두꺼운 거 아마 2파트로 나간 게 있을 거거든. 그거 혹시 지금 없는 사람, 지금은 없을 수도 집에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은 카톡으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고 부지런히 풀어가지고 오세요. 자, 근데 풀기 전에 여러분 공부 우선순위 잡습니다. 선생님 영상 끊었다 갑니다.